네, 정의당의 원내대변인 김정보 의원입니다. 오늘은 승선예비역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예결위를 통해 가지고 그 심각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또 언론의 탐사 보도를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의무복무제 징병제가 이제는 병역의 의무를 넘어가지고 강제 노역의 의무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병역 특례라는 이름 하에서 각종의 산업 현장에서 병역이 아닌 강제 노역으로 전락하고 또 많은 갑질과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로 전락한 무수한 왜곡된 변형된 우리가 징병제도에 어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승선 예비역의 인권 침해에 관한 부분은 제가 새삼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공지가 됐습니다. 무려 사망률이 현역병사의 사망률이 10배에 달하고 또 806명당 1명이 사망하는 이건 산업재해 관점으로 보나 아니면은 미완한 병역의 어떤 군사적인 임무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턱없이 높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관계 기관 간에 진정성 있는 대책이나 사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올해 3월 16일에 한 청년이 결국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뭔가 제도가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기대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늘 고인의 유족을 포함한 어떤 전문가 활동가들의 증언을 들으시고 이후에 정의당이 입법 공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회 정소연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고 국민의 승선근무 예비역의 유족 구설이님 오셨습니다. 구설이님. 네. 그 다음에 직장갑질 119 활동가 박정균님 오셨습니다. 네. 자, 이 세 분의 발언과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소연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정소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고 고민님이 2017년 12월에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대체복무 제도에 의해 승선한 이후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호소하다 2018년 3월 16일 새벽에 목을 매 자살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참담한 사건 이후 유족분들 그리고 저희 직장갑질 119나 민변 노동위원회 같은 사회단체에서는 승선근무 예비역 문제와 이 사건에 대한 규명 그리고 산업재해로서 직장인의 직무 중 사망을 인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내용은 선언 업무 외에 영리 업무를 허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충 상담원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작년 8월에 또 한 명의 승선근무 예비역이 정확한 사망 원인 없이 사망하였고 올해 3월 초에 또 한 명의 승선근무 예비역이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또다시 있었습니다. 즉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도 없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고인이 근무했던 회사 또한 승선근무 예비역의 배정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 없이 원래 16명을 배정받다가 14명으로 단 2명을 감소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는데 결국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구민의 누나 구설희입니다.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더라도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접해온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물론 안타까워했지만 저와 제 가족이 그러한 비극의 당사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의 일에 불과하다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아직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동생이 기일에 동생을 보러 봉안당에 다녀왔습니다. 6월함을 보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미네가 누나 하면서 말을 걸어올 것 같습니다. 동생의 기일로부터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도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개선은 미비합니다. 연 2회 카카오톡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 인권교육을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담당자는 따로 없고 아직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승선근무 예비역의 관리 주체가 해양수산부라고 하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병무청 담당이라고 말합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초임사관, 승선근무 예비역의 자살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도 할 정도로 자살이 잦습니다. 지난 3월 초 한 승선근무 예비역께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저와 제 가족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디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직장갑질 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의원입니다. 최근에 온 메일 중에 한 승선 근무원이 선장으로부터 당장 내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일본으로 가는 해협을 건너는 일이었는데 그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길의 운전은 선장이 했어야 되는데 선장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고 이 분에게 항해를 맡긴 거죠. 3등 항해사가 경험도 부족한 3등 항해사가 그 좁은 해협을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선이라고 부르는 그 선을 두 번을 침범했는데 그 경고방송이 나오게 했다면서 당장 배에서 내리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냐? 군대를 가야 되겠죠. 이분이 잘못한 것, 선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명할 곳도, 이 소명을 받아줄 곳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억울해서 저희 직장갑질 119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고 싶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3등 항해사 이야기입니다. 다 최근에 저희들에게 온 제보입니다. 3등 항해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등 항해사, 1항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1항사와 선장 사이에서 1항사가 약간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 같은, 혹은 1항사가 잘못한 것과 같은 지시를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것을 선장에게 확인을 한 거죠. 선장에게 최종 확인을 해야 그 업무가 정당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선장에게 일러 바쳤다고 1등 항해사가 3등 항해사를 선실 지하로 불러와서 무릎을 꿇히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하고 결국은 견디다 못하고 배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이분 어떻게 되죠? 군대 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두 분이 죽음으로써 이 고통의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 발로 그냥 그
그만둘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늘도 처절하게 인권을 누린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빠르게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다시는 비극적인 죽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회견 방법은 누가 예, 자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 2019년 3월 16일 한 청년이 군대 게시판 배에서 더 이상 이 이상의 괴롭힘은 참지를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요구하며 자살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고인이 근무하던 주 INS 코리아, 병무청, 해양수산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겨왔다. 회사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수령 여부만을 결정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병무청은 형식적인 인권교육과 고충상담원 제도 도입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을 뿐 승선근무 여부 안전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아니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건에 대한 의원실을 질의해 유족과 보험사가 합의 중이다 라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어떤 내용도 없는 회신을 보냈다. 2018년에는 복무장 3,165명 중 고 고인의 씨 포함 3명 사망했다. 직무상 부정으로 신고된 것만 22명이 달한다. 2019년에도 벌써 1명이 사망했다. 승선근무 예비역의 사망률은 현역 복무의 10배이다. 복무청이 아니라 민간회사에 소속되어 장기간 배급하고 있어 애당초 직무상 사망이나 부상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무 인원에 비해 직무상 사망과 부상이 이처럼 많은 것이다. 선상에서의 많은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은 끝없이 계속된다. 고인의 사건 후 너도 고인처럼 해볼 거냐는 말을 들으며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이어졌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더 이상 고인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승선근무 예비역 근무 개선 여건이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대체 복무 중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이 직무상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복무기간 선정 6개월, 연 1000명 배정이라는 규모에 대한 재검토, 선상사고 제보자를 보호하는 신고 방안 개설, 사고 발생 회사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병무청은 고인의 사망을 본인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했다. 이처럼 죽음을 개인이 탓으로 전가하는 현실을 끊어내고 아까운 젊은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가 국가의 방치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촉구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훌륭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